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명세 교수님의 명저 게임 이론을 가지고 돌아온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뱅크런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멀쩡하던 은행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의 법칙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약간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이 충분해요. 모든 예금자한테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갑자기 공황에 빠져서 자기 돈을 빼내려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걸까요? 언뜻 보면 정말 비합리적인 행동 같은데 오늘 이걸 파헤쳐 보면요.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죠. 저명한 다이아몬드 디빅 모형을 아주 단순하게 바꿔서요. 자, 여기 은행이 하나 있고요. 예금자는 딱 2명만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편하게 예금자 1 그리고 예금자 2라고 부를게요. 자, 게임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을 은행에 예금해요. 은행은 이 돈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이걸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만기가 되면 무려 240억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가 되기 전에 이 돈을 급하게 빼야 한다. 즉, 조기 청산을 하게 되면 투자 손실 때문에 160억 원밖에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각 예금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지금 바로 빨 것인가? 아니면 만기까지 꾹 참고 기다릴 것인가?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바로 전개형 게임이라는 건데요. 모든 선택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예금자 1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인출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 결정은요,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기대 심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임인 거죠. 자, 그럼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따져볼까요? 4가지 경우가 있네요. 만약 둘 다 기다린다면? 와, 최고죠. 둘 다 120억씩 나눠 가집니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만 기다리고 상대방이 돈을 빼면 어떻게 되죠? 저는 60억밖에 못 받고 먼저 돈 뺀 상대방은 100억을 챙겨가요. 완전 바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먼저 빼고 상대가 기다리면 내가 100억, 상대가 60억. 그럼 최악의 경우는 둘 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투자금을 급하게 회수하느라 손해를 보고 결국 160억밖에 없으니까 둘이 80억씩 나눠 갖게 됩니다. 어떠세요? 상대방이 돈 뺄 것 같으면 나도 빼는 게 이득이죠? 하지만 상대가 기다릴 거란 확신만 있다면 나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고요. 자, 이 게임을 분석해 보면요. 결국 2가지의 안정적인 결말로 가게 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내시 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아무도 혼자서는 전략을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는 2가지 균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좋은 균형. 둘 다 서로를 믿고 기다려서 각자 120억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바로 나쁜 균형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둘 다 인출해서 결국 80억밖에 못 받는 최악의 결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뱅크런인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뱅크런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은행 망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 뺄 것 같은데? 라는 믿음 혹은 소문이 도는 순간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멀쩡하던 은행이 진짜로 망하게 되는 거죠. 없던 위기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아, 그럼 이 파국적인 결말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게임의 규칙, 이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기가 막힌 해결책이 바로 예금보험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나라에서 걱정 마세요. 은행이 망해도 당신 돈은 우리가 책임지고 돌려줄게요. 라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빼던 말던 내 돈은 안전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나만 돈 잃을까봐 무서워서 은행에 달려갈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사실 이건 최근에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벌써 1924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요. 미국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1934년에 이걸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1996년에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해서 이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검증된 아주 효과적인 장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뱅크런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서 일으키는 비이성적인 공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부족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각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결국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는 것도요. 결국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신뢰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통적인 은행은 예금보험 제도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수십, 수백 조가 순식간에 이동하는 이 디지털 시대는 어떨까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스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신종 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야 할까요? 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본질은 신뢰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신뢰의 게임을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